자, 때는 1965년 12월. 오, 많이 가네. 강원도 양구야. 29살의 총각 보따리 장수 곽태영. 이거 저기 서울 물건이에요. 서울의 평화시장 아시죠? 거기서 나온 물건이에요. 그리고 쭉 늘어놓는데 보니까 양말이야. 근데 이 양말 장수가 뭔가 좀 달라. 특히 자주 가던 곳이 어디냐? 군납 공장이었어. 군납 공장. 어. 그냥 이상한 질문만 계속했어. 여기 사장님이 안 씹었죠? 이게 안 사장님은 공장에 언제 나오세요? 사장님에 대해 궁금한 게 너무 많아.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눈 뜨자마자 창밖을 이렇게 또 내다보는데 공장 마당에 그 사람이 들어. 안 사장? 그렇지. 공장 마당에 안 사장이 내놈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어서 멱살을 탁 잡아. 당장 배우를 풀어. 누가 시켰어? 공장 직원들도 당연히 뛰어나왔지. 우리 사장이 당하고 있는데 다들 멈칫하는데 바로 그 순간 양말 장수가 휙 칼을 휘둘렀어. 안 사장이 픽 쓰러지고 양말 장수가 사람들을 향해서 돌아섰어. 당신들 사장이 누군지 정말 모르시오? 양말 장수는 결국 현장에서 자수를 했어, 경찰에. 그 체포돼서 끌려갔지. 근데 추적자가 또 있어. 또 있었어. 안 사장을 찾고도 무려 5년 동안을 기다렸대. 뜸을 5년을 들인 거야? 뜸을 5년을 들인 거야. 자, 그러던 어느 날 안 사장이 서울을 간대. 그것도 혼자서. 바로 쫓아가서 같은 버스를 탔지. 어느새 버스는 서울에 도착. 안 사장이 탁 돌아서려는데 손목을 탁 잡았어. 저랑 커피나 한잔 하시죠. 뭐야? 갑자기요? 어. 너무 이상한데? 갑자기 웬 커피야? 잽싸게 손을 빼서 도망치는 그 순간 이 품에 있던 몽둥이를 휘둘렀지. 찌스렸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이 쫓아다니는 거야 도대체. 지금으로부터 72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1949년 6월 26일. 일요일이야. 군용 지프차에 젊은 군인 하나가 타고 있어. 육군 포병부대 소위 바로 그 안 사장이야. 응. 안소희가 1층에 딱 들어섰어. 깍듯이 경례를 했지.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소희 또 오셨네요. 1층에서 1시간 정도를 기다리다가 2층으로 향했어. 그때 라디오에서 이런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 사랑을 싣고 가는 서울거리냐 울어라 방울아. 총소리. 안소희가 비틀대면서 계단을 내려와. 내가 선생님을 선생님을! 죽였어. 이게 바로 누군지 알겠어? 백번 김국 선생. 김구 선생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자 독립운동을 이끈 지도자셨지. 그래서 온 나라가 그 당시에 슬픔에 잠겼지. 자, 그럼 암살범 안소희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냐? 안두희. 안두희. 자, 대체 왜 쏜 거야? 그럼. 조사를 해봐야지. 응.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 사건 직후에 총소리가 나고 비서들이 안두희를 붙잡아서 막 두드려 팼대. 열받으니까.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리더니 군인들이 들이닥쳐. 그러니까 다 헌병이야. 안두희를 딱 데려가 버려.
1, 2분 정도예요. 그것이 그 군인들이 온 것이. 그러니까 총소리 나고 2분 만에 헌병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신고할 경황도 없었어. 그리고 마치 밖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니까.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에 국방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해. 김구를 따르던 측근이 우발적으로 죽였다. 고로 배후는 없다. 독단적으로. 자, 재판이 시작됐어. 나는 김구를 반역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나의 살해 행동은 애국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법원 주변에는 전단지가 쫙 붙어 있는데 내용이 각원이야. 애국자 안두희를 석방하라! 재판정이 완전 김구 규탄 모임이야. 자, 안두희는 백범이 이끌던 한국독립당 당원이다. 한독당 당원이다. 봐라, 여기 당원증도 있다. 군인은 정당 가입 못하게 돼 있는데 이거 김구가 비밀 조직 만든 거 아니야? 가해자를 놔두고 피해자를 막 몰아붙이는 거야. 자, 판결이 어떻게 내려졌을까? 설마 무죄? 너무 다행히 무기징역이야. 무기징역 판결 나고 석 달 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감형. 국민들은 새까맣게 몰랐어. 은밀하게 지냈으니까. 이때가 1949년 11월이야. 그 다음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나? 50년. 일요일 새벽 4시. 6월 25일. 정부 수립 2년이 채 못 된 1950년 6월 25일 공산 북한 교련은 남침을 해. 그래서 임시 수도가 부산에 세워지지. 그때 한 국회의원이 그 즈음에 믿을 수 없는 얘기를 꺼내. 백범 선생 암살범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근데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야. 소위 얘기해서 그대로 마치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1년도 안 돼가지고 중위 대위로 진급을 해. 초고속이지. 와, 이게 다가 아니야. 1951년 2월 15일에는 잔형을 면제받았어. 아, 면제 아예? 면제야. 아예 형기가 다 면제돼. 국방부 장관의 지시야. 뭐야 저거 분명히 뒤에 뭐가 있다. 그치. 배우가 있어. 엄청난. 분명한 엄청난 배우가 있어. 자, 이런 의혹이 커지니까 그의 말에 바로 전역을 해. 그리고 제대하고서 사업가로 변신을 했어. 자, 전쟁도 끝나고 뭐 잘 살 뻔했는데 또 한 번 세상이 또 한 번 세상이 뒤집어지지. 1960년 4월 19일 4.19.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승만 정권이 무너져. 꿈에 넘쳐 자유의 횃불을 올린다. 보라, 우리는 캄캄한 밤에 안두희의 범죄는 이승만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범죄야. 정권이 바뀌자마자 진상규명 요구가 막 본물처럼 터지는 거야. 자, 안두희는 잠수를 탔어. 자, 4.19 터지자마자 잽싸게 숨어버렸지. 경찰이랑 검찰이 꼼짝도 안 해. 이렇게 얘기했대. 법적 처벌이 이미 다 끝났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한 거지. 어떡해. 그래도 지금 너무 열받잖아.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 다들 안절부절하던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났다? 쫓아다니는 추적자. 추적자가 나타났지.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났어. 이 양마의 장수 곽태영 씨가 독립운동가 집안이었대. 어릴 때부터 백범일지를 끼고 살았대. 그러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슬픈 거야. 아니, 그렇게 억울하게 가셨는데 진실도 못 밝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막 세상이 돌아가니까 이 어린 마음에도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났대. 19살 고3이 되던 해에 그 김구 선생의 묘소를 찾아가. 그 앞에서 맹세를 하지. 10년 안에 제가 시해범을 응징하고 반드시 배후를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딱 10년 뒤에 강원도 양구에서 찾아낸 거야, 안두희를. 결국 칼을 휘두르고 만 거지. 그리고 곧바로 자수를 했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5년 선고받았어. 그리고 안두희는 어떻게 됐느냐? 다시 꽁꽁 숨었지. 1, 2년 주기로 뭐 이사는 기본이고, 그리고 이름도 가명으로 바꿔. 그리고 뭐 집이며 재산도 다 차명으로. 한국을 뜨려고 했어. 근데 번번이 실패했어. 왜냐? 출국 금지. 내보냈다가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잖아. 자, 그래서 안두희는 가족들을 모두 외국으로 보내고 혼자 도망 다녔어. 하지만 추적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바라는 건 단 하나지. 대체 누가 시켰냐? 배우를 알아내. 대체 누가 배우에 있느냐? 추적 기간은 한 1년, 1년 반 이 정도 되죠. 추적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안두희라는 사람이 대화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 만나야지 무슨 뭐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결국 세월이 흘러가지고 1992년 1년 넘게 뒤져가지고 겨우 찾아냈는데 집에서 나오질 않는 거야. 몇 달을 주변을 맴돈 끝에 첩보를 입수해. 안두희의 동거녀가 아침 6시에 운동을 나간다. 새벽 5시 45분. 내 남자가 아파트에 숨어들었어. 현관문 앞에서 숨소리도 안 내고 기다렸지. 조바심 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옆에 집들 이런 데서 또 사람이 나오면 이 사단이 나는 거죠. 다 실패로 돌아가는데 드디어 6시야. 이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벌컥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어가. 안두희 꼼짝마! 안두희 꼼짝마! 안두희를 잡고 묶어서 차에 실었어. 일단 시골에 있는 빈 창고로 데려갔어. 오늘은 꼭 입을 열게 할 작정이야. 이제 그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죠. 대체 누가 시킨 겁니까? 그 관계를 얘기를 정리를 해줬어요. 한참 만에 드디어 안두희가 입을 열기 시작해. 깜짝 놀랄 만한 단어들이 막 입에서 튀어나와. 경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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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무대가 지금으로 치면 지금으로 따지면 청와대. 청와대야. 대통령이 사는 곳. 그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지? 이승만. 이승만이었지. 경무대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직접 만났대, 안두희가. 그래서 추적자들이 급하게 기자들을 불러 모았어. 왜냐면 이건 세상에 알려야 돼. 다시 안 올 기회야.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범인 안두희 씨는 오늘 종로구 우단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고했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사람들 얘기를 잘 들으면 돼. 틀림없이 잘 돼. 그 우리 사람들 얘기 들으라는 얘기가 그 뭐라는 거지. 나도 센스 있는 놈인데 그걸 모르겠어. 그리고 충격적인 얘기가 또 나왔어. 자, 미군 정보기관 책임자를 수시로 만났다는 거야. 자, 더 놀라운 건 김구 선생에 관한 얘기야. 백범은 국론 통일의 암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되기 못되고 그리고 김보단이 부동을 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고혼인을 성장하려 하더라도 우리가 국제의 정도는 때문에 항상 남의 장단을 지키는 그러한 방법이 없어야 있어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백범이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게 있었어. 바로 단독 정부. 남과 북이 따로따로 정부를 세우는 거. 이걸 반대한 거야.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남한에 단독 정부를 세우기로 했는데 김구 선생이 엄청 불편한 거지. 자, 그렇게 되면 미군이 암살에 개입을 했을까? 그건 또 모르겠어. 근데 일단 안두희가 입을 열기 시작했으니까 조사를 해보면 알게 되겠지. 근데 단 하루 만에 안두희가 진술을 다 뒤집어버려. 아까
인터뷰였네요. 기자들 앞에서 한 내용. 미국 얘기, 이승만 대통령 얘기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는 추적자들이 나를 감금하고 폭행해서 그냥 나는 시키는 대로 말을 한 거다. 진짜 추적자들은 환장할 노릇인 거야. 그러니까 진실이 막 나올 듯 한데 안 나와. 그러니까 안두희를 효창공원에 데려간 적도 있어. 효창공원에 이제 김구 선생 묘소가 있으니까. 버티고개 옆에. 그래서 다들 기대했지. 아, 이젠 진짜 입을 열 거다. 국회에서 진상규명위원회가 열렸어. 안두희가 증인으로 출석한대. 오, 마음이 돌아섰나 보다. 백범 김구 선생 시해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암살범인 안두희 씨의 증언을 듣는 등 당시 사건의 배후 세력을 밝히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실어증이 걸렸다고 증언 선서도 못하겠다 그러고 끝날 때까지 입을 한 번도 열질 않아. 그래서 백범 선생 암살은 정권 차원의 범죄다. 이런 결론을 내렸지만 누가 시켰는지는 끝내 말하지 않은 거지. 그리고 다시 2년이 지났어. 경기도 부천에 박기서 씨라는 분이 버스기사인데 마음이 급해. 안두희가 오늘 내일 한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소문이 들리는 거야. 이대로 가면 안 되지. 이렇게 편하게 보낼 순 없어. 몽둥이엔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어. 보여? 정의봉? 정의봉. 화선지로 감싸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 선택이 정말 맞는 걸까?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어. 그리고 한참 만에 자리에서 일어났어. 어머니께 큰 절을 올리고 집을 나섰지. 자,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날 뉴스를 보여줄게.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했던 안두희 씨. 끝내 난 모르는 버스 운전사에게 피살됐습니다. 안두희 씨는 오늘 낮 11시 반쯤 인천시 신흥동 자신의 집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47살 박기서 씨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오랫동안 중풍을 앓아온 안두희 씨는 이곳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 방에 들이닥친 괴한이 휘두른 나무봉에 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오늘 저녁 7시쯤 부천시 심곡동 성당에서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하고 난 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성인은 살아있습니다. 성인은 살아있습니다. 자, 47년 도망자의 삶은 그렇게 막을 내렸어. 그날의 진실도 그렇게 사라져버렸지. 이건 미국이 밝혀낼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일본이나 중국이 밝혀낼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고 진짜 한국 근현대사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문제가 된다는 거지. 마치 옷을 입을 때 맨 위에 있는 단추 하나를 잘못 끼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 틀려져. 다 틀려지지.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못 꼈어. 그런데 밑에 단추를 그냥 다 치우고 옷이 삐딱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사상 초유의 중정부장 실종 사건. 대한민국 인간이 각하한테 충성하는 것이 곧 애국이다. 좀 쉬어. 오늘부터 그만두게. 회고록을 쓰기 시작해. 정권의 비밀을 알아도 너무 많이 해. 살벌한 디스전으로. 박 대통령은 하야해야 마땅하다. 당장 김영욱이 데려와! 회고록만은 막아야 돼. 오작교 작전의 첫 번째 대상은 김영욱이다. 지저분하네. 끝을 보겠다는 거야.